스마트시티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전진을 시키는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강북에, 그러니까 동북 지역에 홍태창밸리라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릉, 태릉, 창동 이쪽에 바이오를 주제로 한 그 밸리를 추진을 하고 있고, 뒤에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그쪽에 이제 그 모태가 되었던 그 안암동의 캠퍼스타운이라든가 이런 프로젝트들이 한 4년 전부터 제가 기획을, 그러니까 조기 전부터 기획을 하고 추진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아주 좋은 소식이 그 중에 이제 그 스타가 탄생을 했어요. 그 연 매출이 이제 800억을 올리는 삼성에 납품을 하는 그런 친구들이 이제 속속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홍릉에도 여러 이제 유수한 바이오 벤처 기업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고, 과기정통부가 강소 특구를 지정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세금 감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항상 이제 아쉬웠던 게 서쪽에는 사실 조건이 더 좋아요. 이쪽에 마구, 강서, 김포 이쪽이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분 간격 안에 국제공항을 2개나 갖고 있는 이런 위치는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들고, 그리고 배우 인구 160만 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산이라든가 이런 것들, 컬처밸리라든가 여러 컨벤션 이런 시설들이 충분히 백업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제 마곡이 도시형 산단으로서 작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곳에서 지금 그 생태계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LG나 포럼을 중심으로 한 기업 생태계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뻗어나가지 못하고 있는 이런 아쉬운 점이 항상 있었는데, 오늘 이제 한번 그 거대한 중요한 첫 발걸음을 띈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 자료를 급한 시간에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서, 김포, 일산을 합치면은 약 16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우연치 않지만은 강남 3구랑 같은 인구가 되겠고요. 강남 3구 이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끊기긴 하는데 조금 더 내려주실 수 있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역의 변화를 결국은 이런 이 세 가지 요소를 탈 수밖에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물론 이걸 잘 안 쓰는 이야기입니다만 어쨌든 변화가 이미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바뀌는 세상, 이것들이 지금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대비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언택트라는 요구를 키워드로 여러 가지가 지금 바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과제입니다. 인구 구조가 고령화되고 1, 2인 가구가 지금 60%를 넘어섰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리고 서울에는 지금 31%가 1인 가구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한 20년 전에 메릴린의 1, 2인 가구가 50%를 넘어섰다고 전문가들이 그랬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유지가 되나? 이런 생각을 이제 우리가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이미 지금 서울이 그걸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지금 맞물려서 도시의 변화를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한 20년쯤 지나면 지금 사는 도시하고는 상당히 다른 도시에서 지금의 초등학생들이 살게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한국이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스마트시티인데, 여기 지금 LG의 유상원님도 오시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제가 이제 마곡을 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이런 융복합이라든가 스마트시티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국의 경우는 지금 프로젝트 베이스로 가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젝트 베이스로 가는 스마트시티의 수명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대개는 플랫폼 베이스로 해가지고 민간이 위주로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지난 몇 년간 마곡에서 나름 실현을 시켰다고 자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프로젝트 베이스로 하면은 거대한 계획도 있고 인프라도 깔고 좋습니다만은 이 수명을 담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플랫폼을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항상 그 안에서 진화가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스마트 시티입니다. 사실 도시라는 게
인류 역사상에 나타난 게 한 10,000년 전부터 흔적이 보이는데 항상 스마트했어요, 도시라는 게. 지금 와서 갑자기 스마트 도시 하자, 이건 좀 이상한 일인데, 어쨌든 과학기술을 열심히 집어넣자는 차원에서 합니다만은 우리가 플랫폼으로 스마트 도시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그거 선두해지고 있는 게 마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스마트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시설들이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김포공항이 되겠고요. 사실 이제 제가 김포공항을 볼 때 아쉬운 점은 이제 그런 겁니다. 지금 그 동경에 가면은 나리타가 있고 타이베이에 가면은 송산공항이 있어요. 근데 이 처음에 이 공항들이 똑같이 우리랑 같은 논의를 거칩니다. 그 주택단지로 개발하자라든지, 특히 타이베이 송산 같은 경우는 계획까지 다 나왔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걸 다 집어 던지고 이 공항들을 더 육성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주요 근거리 비행의 중요점이 부각이 되고 있고, 동시에 프라이빗 제트, 자가용 비행기의 수요가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가 사실은 노선을 더 확대하고 국제공항으로서의 위상을 더 공고히 해야 되는 시점에 있고, 마침 그 배후에 마곡이라든지 김포 일산 같은 좋은 위치가 지금 입지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굉장히 행운이고요. 동시에 공항을 확장한 것과 동시에 아마 이카오가 24년에 심사를 하는 걸로 있는데, 저는 이제 그 고도지구 하나가 꽤 긍정적으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의 견해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지역에 그걸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지금 저희가 추산한 걸로 보면 한 60조 정도 지금 상대적인 손해를 보고 있는 걸로 나타나 있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상쇄가 될 걸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일산의 경우에는 재건축이냐 리모델링이냐 이제 일기 신도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옵니다. 근데 제가 모든 걸 다 떠나서 그냥 같이 중립적으로 봤을 때 리모델링이 좀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리모델링으로 얻는 이득이 별로 없는 것도 사실이고. 근데 이제 우리 신현행 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재건축을 좀 막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슬기롭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기회 요소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GTX나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오는 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런 중요한 공간들, 특히 이제 마곡의 경우는 원래는 작년 말에 완공 예정이었습니다만은 아직 채워진 못한 땅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해외 유수 기업을 유치하려고 매각하지 않은 곳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향후 채워나갈 거냐,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앞으로 중요한 아이템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의원님들 많이 오셨으니까 이 자리에서 제가 좀 건의드리고 싶은 게, 사실 우리나라의 그 첨단 산업단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첨단 산업단지는 아주 간단히 말하면은 시골에 있는 산업단지처럼 크게 그냥 그 구획 지어가지고 공장 짓는 게 아니라 도시형 산업을 짓는 겁니다. 근데 이 법이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게 수도권에는 첨단 산업단지를 못 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수도권. 그러니까 마곡 같으면은 사실은 원래 저기에 지금 공장들 들어서고 이런 곳에 위에 주상복합으로 지어도 작동할 수 있는 곳들이 많아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홍태창 밸리도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 법에 지금 저도 열심히 그동안 자료도 드리고 많이 했습니다만, 이게 참 그 숫자 싸움에서 밀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방의 첨단 산업이 쉽게 들어가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법이 지금 개정이 안 되다 보니까 마곡이 좀 더 뻗어나가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꼭 마곡뿐만이 아니라 일산에도 이렇게 들어서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홍릉 태릉에도 들어서야 되는데, 이 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 끝나고 좀 자료를 드릴 테니까 좀 개정을 좀 해주십사 하는, 이 굉장히 그 시대착오적인 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외국 기업을 유치할 때 세금 감면이라든지 땅값 감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마곡을 외국 기업을 유치하려고 했고, 또 관심 있는 외국 기업들도 많아요. 얼마나 좋은 위치입니까, 이게. 근데 현행 법이 그게 안 됩니다. 외국 기업도
국내 기업이랑 똑같이 비딩해야 되고. 자, 그런데 해외 현실을 보시면은 얼마 전에 한 2년 됐나요? 코로나 직전에 뉴욕시가 아마존을 유치를 하려고 발로고 뛰어듭니다. 그때 뉴욕시에서 내건 조건이 20년 동안 세금을 받지 않겠다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아마존이 1년에 내는 세금. 근데 그걸 받지 않겠다고 유치를 했는데 결국 아마존이 못 들어오죠. 뭐 이유는 뭐 다른 게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외국의 주요 도시들이 유치 경쟁을 하는데 우리는 돈도 다 받아야 되고 세금도 다 내야 돼요. 처음부터 이야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릉에도 저희가 그 존슨앤존슨이나 이런 걸 유치하려고 이미 그쪽 사람들이 와서 몇 명 나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런 기업들이 들어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게 기업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요새는 특히 이제 바이오나 이런 곳은 그 실제로 연구를 하면서 동시에 시제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 크지 않은 공간에서 뭐 굴뚝 있는 공장이 아니라 그런 곳에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제품 생산이 다 이루어지는데 뒤에 이제 제가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공간이 한국에서 탄생이 굉장히 어렵게 돼 있다. 이게 지금 관련 법, 규제 이런 것들이 지금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 각각의 이 중요한 거점 시설들이 다 그런 스토리를 안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지금 의원님들이 오셨으니 좀 깨부셔줘야 이 지역이 제대로 된 공간으로 살아납니다. 자, 그래서 마곡은 플랫폼 기반의 스마트시티를 이미 잘 하고 있는데 이걸 앞으로 좀 더 발전시켜서 지금도 뭐 외국에서 많은 사람 보러 옵니다만은 훨씬 더 제대로 된 스마트시티로 만들어겠고 고양이라든가 장안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김포공항은 얼마 전에 이제 그 주택단지로 개발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것보다는 더 확장해서 기능 확대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세계적인 추세로 맞고 우리 미래에도 맞습니다. 그리고 도시형 첨단 산업단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걸 좀 제대로 해서 복합된 건물 안에서 짜금짜금한 연구와 개발과 생산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게 이런 것만으로 만들어야 되겠고 주택은 이제 일산이라든가 이런 쪽에 재건축을 좀 논의할 때가 됐는데 사실은 이제 저는 3기 신도시나 4기 신도시가 조금 우려스럽게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4기 신도시는 좀 이 세미나 자리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신도시라는 게 기본적으로 4인에서 5인 가족을 타겟으로 합니다. 신도시가 이제 이렇게 퍼지게 된 게 한 100년이 안 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전제는 가장이 1시간 이상 통근해서 고생하면 나머지 가족들이 넓은 땅에서 좋은 공기 마시고 쾌적하게 산다. 이거였습니다. 그건 어느 나라나 다 똑같아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2의 가구가 60%가 되는 상황에서 누가 가족을 위해 희생할 가족도 없어요, 지금. 그 다음에 1인 가구들이 도심에서 살지 외곽에서 살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3기 신도시는 이제 어차피 발표를 했지만 4기 신도시까지 가는 건 좀 무리다. 만약에 그렇게까지 가면은 가장 입지가 안 좋은 2기 신도시들이 공실이 좀 생길 걸로 보여져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1기, 2기, 3기를 굉장히 놓고 잘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그동안 소득이 늘었다 보니까 각각이 차지하는 어떤 부대 공간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편의시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막 들어서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도 감안해서 어떻게 만들 건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의문점은 녹지율이 지금 우리나라 신도시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아요. 지금 법에 30% 이상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를 만들 때 20%가 도로, 30%가 녹지, 그리고 나머지 절반 가지고 주택 상업 짓는 거거든요. 통상적으로. 근데 이게 30%의 녹지율이 과연 주민들한테 반드시 이득인가라는 거 좀 생각해봐요. 우리가 신도시 처음 만들 때는 굉장히 빡빡하고 그냥 몸도 없는 그러한 도시에 살다가 신도시에 갑자기 터지니까 너무나 좋은 만족도를 느꼈습니다만은 인구가 이제 앞으로는 아마 도심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살고 외곽에서는 나이 든 사람들이나 은퇴자들이 좀 많이 가게 될 걸로 추정이 돼요. 그랬을 때 녹지율이 넓은 공간이라는 그러니까 덜 컴팩트한 공간이라는 게 그분들에게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일본의
동경 외곽의 신도시들이 지금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우리가 녹지가 높다고 마냥 좋은 건 아니다. 녹지가 효율적이야 좋은 거지 높다고 좋은 건 아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향후에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이슈에서 반드시 논의가 돼야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제가 사례 하나만 갖고 나왔는데 이거는 제가 2010년대 초반에 이 근처에 좀 살았어요. 그래서 잘 아는데 여기가 원래는 그 캔달 스퀘어가 이 앞에 이제 공터가 나사 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케네디가 대통령이 됐을 때 자기 고향에 그러니까 보스턴에 나사를 유치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후임 케네디가 죽고 후임자가 그 존슨이 되면서 존슨이 이거를 자기 고향으로 가져가 버립니다. 나사를. 그래서 휴스턴에서 오늘 나사가 있는 그래서 이 국유지가 MIT 앞에 대거 컸었고 뭐 사소한 이야기입니다만 지하철역 이름이 캔달 스퀘어예요. 그러니까 보스턴에서 그 2000년 20세기 초반에 지하철을 만들었는데 보스턴 그때 만들 때만 해도 MIT라는 대학이 별로 존재 가치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사실 MIT가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유력 대학으로 성장을 하죠. 이제 군수산업, 뭐 무기 연관돼서. 근데 이 캔달 스퀘어가 아직도 MIT역이 캔달 스퀘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공터가 굉장히 넓었는데 이거를 그 지역 협의체하고 MIT 대학 그 다음에 그 중앙정부에서 이거를 그 부동산 업자, 부동산 관리회사한테 맡기고 동시에 여기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들이 급작스럽게 들어옵니다. 왜 들어오냐? 가장 우수한 인력을 가장 빨리 채용할 수 있어요. 비교적 싼 가격.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학생, 연구원, 교수들이 같이 MIT나 캔달 스퀘어에서 같이 일을 하게 됩니다. 수업하다가 가서 일하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어디까지가 학교고 어디까지가 기업인지 구분이 안 돼요. 실제로 담장도 없고. MIT는 아시다시피 교문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가 학교고 어디가 기업이고 어디가 뭐 연구소인지 알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게 순식간에 지난 한 10여 년 동안의 세계적인 그 벤처의 성지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결과물이 도출이 되죠. 사실 2010년대 초반에만 해도 여기서 겨울에 동네 아이들이 우리 예전에 지금 우리도 없는데 시청 앞에 아이스 스케이트장 같은 거 그런 거 만들어 가지고 놀던 공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대만의 테크 아레나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송산공항에 대한 거. 대만에 이제 우리 그 인천공항 같은 도원공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송산공항이 도심 내 옛날 공항입니다. 이거를 계획을 세워요. 벨타운으로 만들겠다. 근데 이걸 폐기하고 공항 근처에 공항 아직도 있습니다. 공항 근처에 만든 게 이런 테크 아레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IT 기업들이 직접 시키고 이쪽에서 그러니까 외국 기업들은 굉장히 일하기 편하죠. 공항 바로 옆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성공적으로 아직도 진행 중인 프로젝트인데 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건 이제 국내 사례입니다. 그 안암동 캠퍼스 타운은 제가 이제 2016년에 기획을 해서 17년부터 그때 박 시장님께서 100억의 예산을 4년간 쓰기로 하자라고 이제 과감하게 결정을 했고 그리고 이제 지금 한 4년 지났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빠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활동 인구가 한 7배가 넘었고 고용이 한 400명 정도 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근데 안암 창업별 일할 때 제가 가장 신경 썼던 것들은 새 건물을 짓지 말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너무 좋고 환경이 좋으면은 여기서 빨리빨리 결과가 안 나오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라지 창업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가라지는 없는 거고, 그래서 다세대 주택이나 이런 곳을 빌렸어요. 그래서 이쪽에 공간을 제공해주고 1년 동안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라. 그렇게 했더니 지금 사업자 등록이 49건에 이건 약간 800억짜리 뺀 겁니다. 매출이 지금 이 현장에서 준 게 160억이 됐고, 그리고 지금 이 중에 상당수가 경기도로 나가서 공장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AOA라는 업체는 삼성에 지금 납품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왜 이렇게 활성화가 됐냐?
제가 또 하나 강조한 게 절대 기술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이 친구들한테 모아가지고 제공한 게 뭐냐면은 변호사하고 미팅, 세무사, 회계사하고 미팅. 지금 벤처기업가들 기술 갖고 있는 뭐 아이디어 창업 경진대 뭐 하잖아요. 서울시도 그동안 제가 지금 에이블랩으로 이름 바꿨습니다만 도전수 갈 때 공모 경진대 하면 좋은 아이템 많이 들어와요. 근데 기업을 만드세요? 못 만듭니다. 키껏 하는 게 인터넷에 가서 인터넷 쇼핑하는. 왜? 세금이라든가 법이나 이런 걸 몰라요, 지금. 자, 그래서 일단은 저지르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변호사들하고 세무사 합쳐가지고 일단 법을 만들어라. 그냥 하라면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아까 마곡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마곡이 좀 지지부진한 게 거기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 변호사, 세무사, 펀드레이징 하는 사람들이 지금 덜 끼어들었어요. 그 중에 끼어들다 보면 사기꾼도 있고 뭐 오겠죠.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지금 들어와 줘야 이게 붐업이 되는 거지 기술만 갖고 열심히 하세요.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지금 되고 서울 시내에 지금 다 퍼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곡 스마트시티는 5조를 투입해서 한 10조 정도 생산 유발 효과가 있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으니까 꽤 잘한 건데 이건 뭐 아직 완료된 프로젝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기업의 산업 생태계가 구축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플랫폼 기반의 스마트시티로 지금 가고 있는데 여기에 제일 부족한 게 이제 사람이 우수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연세대 총장님, 서강대 총장님하고 여러 번 미팅하고 들어오실 수 있게 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저기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는데 뭐 조만간에 들어오실 수 있을 걸로 보여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기업에 국내 이제 대학들이 우수 인력이 여기 들어오려면 파격적인 지원이 돼야 되는데 이게 참 그걸 사실은 제 마음 같아서는 그냥 거의 공짜로 드리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에센셜 이제 배임이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근데 이렇게 생각해서는 이틀을 못 깹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마곡은 굉장히 독특한 모델이에요. 주택하고 산업단지가 같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거의 지금 반반 정도 수준인데 여기가 지금 노란 게 주택이고 보라색이 산업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두 개가 합쳐지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미 아파트니까 어쩔 수 없고 이 부분을 1인 가구형 주택하고 산업단지를 같이 볼 수 있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산업단지 주택 지을 때는 산업단지 저 오피스를 지을 때 그 고도 제한 완화가 될 걸로 감안해서 구조 계산을 하더라고 계속 주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증축의 가능성을 두고 하자 이런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하여튼 이 부분이 아직 그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좀 푸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홍릉은 이제 강서특구가 됐었고, 전국에도 홍릉에 한 6개 정도 지역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비수도권인데, 여기도, 일산, 김포, 강서 이 중에 강서특구를 하나 지정을 해서 정부에서 세제 혜택이라든가 R&D 육성을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홍릉이 이제 주로 바이오를 중심으로 하는데, 여기는 LG하고 포럼이 있으니까 IT를 가지고 갈 거냐, 아니면 에너지를 가지고 갈 거냐, 아니면 바이오, 이게 이대병원도 지금 오픈을 했죠. 베드 수가 한 1000베드 정도 됩니다. 바이오를 가지고 갈 거냐, 이걸 전략적으로 좀 정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와야 되는 거죠. 사람이, 우수한 인력이 가까이 있어야 뭔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한 당근을 줄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대학하고 어쨌든 R&D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뻗어나가는 산학연이 협력하는 이 모델. 그러니까 지금 홍릉이나 캠퍼스타운에서 쓰는 모델, 캔달스퀘어도 마찬가지죠. 이런 모델이.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것이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특이한 것들이 많은데 지금 그 미국에서 보스턴 에리어를 자기들이 대학 도시 뭐 브레인시티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대학이 38개 있어요. 서울은 지금 56개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캠퍼스타운도 그 인력들을 밖으로 좀 끌어내자, 지역학에 좀 혜택을 주자, 이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아직도 이 제도적으로
물리적으로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 많고요. 그 다음에 김포공항은 지금 급하게 지금 컨셉을 잡아봤습니다만 여기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부분이 확장이 가능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주변에 이렇게 된 지금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땅.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이제 프라이빗 경납고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아직 지금 국제적인 수요量상당히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디벨롭 시켜서 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지금 고도 제한 완화가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60조 정도의 부가 수요가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혜택이라고 말이 좀 이상한데 영향을 받는 영향권이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산의 경우는 이제 지금 30년 정도 좀 지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이 정해져야 돼서 사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재건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업적 이득이나 이런 건 아니라 기술적으로 리모델링 경우에 일기 신도시를 리모델링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기술적으로. 근데 이거를 억지로 지금 리모델링을 시키려고 보니 여러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터놓고 이야기를 할 필요가 우리가 있어 보면 재건축을 하더라도 초과 이익을 잘 환수해내면 되는 거니까요. 이게 이제 아직 완성하지 못한 트라이앵글 밸리라고 제가 같이 붙였는데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이제 미래특구라고 이름 붙여주셨는데 굉장히 좋은 땅들이고 이런 것들의 중심에 지금 아까 사람을 집적시키고 이 각각의 시설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컨셉처럼 한번 잡아봤습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해주신 말씀이 많아서 시간이 조금 오버되긴 했는데요. 김태용 교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스마트 도시의 신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주거 인프라를 확충하자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두 가지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수도권의 규제를 좀 완화해 달라는 말씀 우리 의원님들이 좀 깊이 새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상 LG CNS 사무님 발제 부탁드립니다. 시간 좀 지켜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아니 김세용 우리 교수님께서 전 SH공사 사장을 하시면서 이제 마곡을 스마트시티로 발전을 시켜주셨고요. 저는 역시 이제 거기서 함께 SH공사와 함께 마곡을 만드는 데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마곡 지구 스마트시티가 110만 평 정도 되는데 이렇게 이제 하나의 타운 베이스보다는 오늘 저희가 얘기하는 김세용 교수님 기조발전에 나왔던 스마트 이노베이션, 트라이앵글 밸리 이런 거를 또 다른 말로 바꿔보자면 이제 지역 거점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겠어요. 특정한 여의도만한 땅 80만 평, 100만 평에 대한 개발 얘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 거점으로 실질적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형 자족 특구는 어떤 거냐 하는 얘기고요. 지금 전반적인 벤치마킹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은 김세용 교수님께서 너무 잘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꿈과 이상을 가지고 실제 지금 착공에 들어가고 있는 세종에서 얻을 수 있는 키 임플리케이션 중심으로만 몇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발제를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강서, 김포, 고향을 지금 엮어야 되거든요. 지역 거점. 첫 번째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세 구역, 지역 거점을 묶는 비전을 같이 공유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고 그때 두 가지를 꼭 고려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이코노믹 그로스, 결국 일자리하고 경제 활성화를 어떻게 이 관점에서 포커스를 맞출 거냐는 부분. 두 번째는 지속 가능한 개발 방식을 선택해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결국은 지금 우리 교통 문제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런 행사가 있는다고 해가지고 기사가 어제 났는데 거기 밑에 릴을 달린 걸 제가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해당되는 시민들의 의견이 이미 상당히 많이 붙어 있더라. 교통 문제에 대한 어프로치가 좀 선행됐으면 좋겠다라던가 이런 얘기들이 좀 많거든요. 그런 시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보고요. 서울시 안에서도 전체를 좀 모으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게 지금 3개 지자체 좀 더 넓게 보면은 더 나머지 지자체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거버넌스 체계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오늘 마지막 페이지 김세용 교수님의 마지막 장표 트라이앵글에 곁에 딱 붙어 있는 데가 어디냐면은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그다음에 인천 계양입니다. 3기 신도시가 거의 다 포함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서구권에.
그런 부분, 공간적인 혁신을 같이 좀 가져와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신도시와 기존 도시의 어떤 균형 문제를 어떻게 좀 봐야 되는가도 같이 좀 볼 필요가 있다. 또는 이 지역 혁신 벤처 스타트업존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일자리 창출형과 직주 혼합형 이런 타입별로 나눔으로써 직주 근접과 직주 일치가 가능한 구조로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사실은 아주 예외적으로 시범도시에서 풀어주셨는데 지금 인구 구조의 변화라든가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는 향후 도시개발이 다 이런 부분을 혁신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지금 간곡히 제가 말씀드리고 이런 구조야말로 오히려 이동을 조금 더 축소할 수 있죠. 김포에 만약에 저런 혁신 첨단 산업단지들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김포 내에서도 이미 자생적인 일자리를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강서에 이대병원이 있습니다. 김포가 아까 이제 김소영 교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김포는 강화까지 포함해서 놓고 봐야 되는데 거기에도 1급 병원이 하나 들어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고향은 100병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세 개의 트라이앵글로 놓고 보면 의료 문제는 각자 잘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베이스로 깔아주길 바란다. 이 말씀 제가 꼭 드리고요. 세종에서도 역시 세종 충남대병원이라고 하는 1급 병원과 함께 디지털 헬스 산업이 같이 크는 것이거든요. 도시가 자족하고 산업이 들어오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의료 문제는 스스로가 먼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돼야 된다는 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서비스를 들어가는 것도 넘어서 가지고 예를 들면은 세종의 지금 의료 관련된 부분인데요. 세종 충남대병원과 함께 연계해서 데이터 기반으로 만성질환자들의 관리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시범도시의 규제 샌드박스를 안 해주셨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구현이 어렵죠. 이런 모습 오늘날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마곡에서 볼 수 있느냐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같이 풀어주면 상당히 좋겠다. 하면 우리 지금 마곡에 있는 이대병원이 만약에 강서주구에 이런 베이스가 된다고 그러면은 훨씬 더 진화된 서비스,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가 가능한 구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앞으로 유통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바뀝니다. 근데 그 안에 친환경 요소들이 같이 이제 접목되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아까 이제 어떤 시설을 영입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의 문제에서 붙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산업 생태계의 육성이라는 것은 기술도 필요하지만 자본이 같이 들어오는 것이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하다. 기업이 들어온다고 해서 사실 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세종 같은 경우에는 제1대 2대 금융주주인 신한과 KB가 창업 펀드를 같이 들고 들어갑니다. 주주로서. 그러니까 만약에 민간이 도시개발에 트라이앵글로서 민관공, 지자체와 공기업과 민간 기업이 같이 이루어지는 주체가 된다고 그러면은 민간이 기술뿐만 아니라 자본을 함께 들고 들어가서 창업을 더 활성화시키는 이네이블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 좀 드리고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내부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산업을 만들어내는 작업들이 같이 병행되어야만 된다.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여기 진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만 김세용 교수님께서 기조발전하실 때 대학이 필요해요 이런 말씀하셨는데 세종도 산업을 기업이 들고 들어가고 자본을 갖고 갔는데 맨 마지막에 활용 점점은 어디에 있느냐 시사당 연계 측면에서의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카이스트라든가 충북대라든가 다양한 대학교에 이 충청권에 있는 대학들이 세종의 특구로 이제 모여들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LG와 그리고 민간 기업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세종 미래 국가 시범도시에 대학들이 함께 동참하는 형태의 시산학의 모습이 같이 구현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많은 민간 기업들이 자본을 가져가고 협업 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특정 대기업이 사실 도시를 전부 다 이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미국의 달라스라든가 일본의 후지사와 같은 경우도 분야별 1등 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이 협업하는 모델로 발전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세종 역시 그런 구도로 구현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장표는 요 한 장인데요. 사실은 정부에서 스마트시티를 마련해 주시면서 국가 시범도시라고 아까 호남형도 저렇게 쉬운 걸 여태까지 안 해서 안 됐습니다. 규제 또 샌드박스 기반으로 스마트 디지털 헬스케어 됐느냐? 안 됐습니다. 근데 그런 슈퍼만 안 된다고 얘기해온 것이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정부에서 법을 바꿔주시고 개편해 주시니까 국가 시범도시라고 하는 세종과 부산에서 민간과 함께 PPP 개발 모델로 이제 민간의 기술과 자본이 같이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규제가 풀리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진화됐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세종은 30만 명 정도
지금 현재 살고 있거든요. 공간적으로 놓고 보면은 83만 평이 새롭게 개발하는 새로운 공간의 혁신이지만 서비스는 1차적으로는 세종시, 2차적으로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 오늘 저희가 얘기하는 것처럼 오른쪽에 보시는 지역 거점, 지속 가능한 미래 특구 모델로 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강서, 김포, 일산이 하나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트라이앵글이 같이 발전하는 이런 특구로 발전할 수 있는 이 키 인사이트들을 세종 국가시범도시나 부산 EDC 시범도시로부터 얻을 수 있다고 보면 조금 더 진화되고 확장된 모델의 도시개발 모델이 여기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그 UAM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UAM 드론 택시라 그런 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어떻게 추진되냐면 2020년 5월달에 국토부에서 로드맵을 발표를 했고 현대자동차, 하나시스템, 대한항공에서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시스템은 지금 미국 오버에다가 투자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UAM 관제체계도 개발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2025년부터 상용 계획입니다. 2025년. 그 다음에 김포공항에서 잠실까지가 40km인데 시간이 12분밖에 안 걸린답니다. 그래서 이제 강서, 김포, 일산을 UAM으로 하면은 10분 정도 내에 뭐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그걸 볼 것 같으면은 이제 이동지역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했는데 미국 샌프란시스코 마리나에서 산호세 도심까지 가는데 택시로는 100분 걸리는데 드론 택시로는 15분 걸린다. 이렇게 하고 잠실 제1롯데월드에서 김포공항까지도 차로는 택시로는 40분이지만 이건 뭐 막히면 더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동 드론 택시로는 12분 걸린다. 그래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포공항에 한국공항공사에서 이제 드론 택시의 허브를 만들기로 그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하고 계약을 해가지고요. 이게 이제 허브라 그러면은 왜 자전거의 그 가운데를 허브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살을 스포크라고 그러는데 완전 중심되는 곳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십 대가 이제 내리와 뜨고 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이제 김포공항이다 하게 된다는 건 저희가 지금 이광재 의원님께서 하시는 이거 강서, 김포, 일산 이거에 굉장히 항공적으로 보면 좋은 일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떤 게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저 김포공항에 허브를 만들고 그 다음에 김포하고 일산의 그 중간 정도 되는 거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도시들한테는 더 적은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개를 만들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김포공항으로 꼭 와도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 서울 도심까지 가는데도 몇 분 걸리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그 비행안전구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 착륙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었는데 여기 이제 수평표 아주 쉽습니다. 수평표면이라고 하는 4km입니다. 4km. 그 다음에 여기서 저 1.1km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데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원추표면이라 해서 이게 이제 올라가는 데가 있는데요. 주로 이제 강서구는 어디에 걸려 있냐면 이 4km 정도가 강입니다. 한강이 지나가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냐? 이카오에서 만들어진 건데요. 1940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때 비행기들은 뭐냐면은 프로펠러 비행기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프로펠러 비행기가 이렇게 착륙하려다가 돌다가 삥하고 돌아가게 되면 45m 정도는 높이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안전하다. 이래서 45m까지는 짓지 마라. 이렇게 된 겁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러다가 비행기가 좋아졌죠. 관제 장비들이 좋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요거 뜨고 내리는데 요 진입표면 빼고
이런 데는 각 나라가 상황이 틀리니까 각 나라가 그 항공학적 검토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완화를 시켜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 볼 것 같으면 여기 지금 김포공항에 걸려 있는 데가 거의 130만 명, 1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양천구 있지 않습니까? 요건 뜨고 내리는 데 아니에요. 뜨고 내리는 데라 여기는 관계가 별로 없고 제일 많이 걸려 있는 게 지금 이 강서구입니다. 여기는 지금 그 SH공사에서 끝까지 안팔에다가 놨던 마이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여기도 높이서 올라가자 이렇게 이랬더니 지금 여러 군데에서 예산을 받아갖고 한꺼번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겨를이 없답니다. 그 다음에 이 김포시장, 공항시장이거든요. 지금 가보십시오. 이거 전쟁 영화 찍어도 될 정도로 지금 폐허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그 시장 쪽이라 용적률이 400몇십 %입니다. 그런데 못 짓는 이유가 땅값에 비해서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못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메카렌 공항은 전에 그 총기 사고가 났던 만델라 베이 호텔 같은 데는 43층입니다. 이건 제가 그 컴퓨터로 한번 전에 무슨 일이 있어서 만든 겁니다. 이게 지금 마곡이고요. 이 김포항이고요. 만델라 베이 호텔이 떠 있으면 이렇게 떠 있습니다. 이렇게 떠 있습니다. 이렇게. 이건 다 마곡이고. 이건 또 스트레토스피어라고 해가지고서 여기 라스베가스 공항, 이게 메카렌 공항인데요. 이거 여기 착륙하는 그런 입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다가 350m를 짓겠다고 했더니 안 된다고 싸마다 나중에 항로를 바꿔가지고 짓게 해줘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인천개발이라고 있는데 얘네들이 여기다가 가양동 그 CJ 부지 개발 여기를 사가지고 1조 500억에 샀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여기다가 코엑스에 1.5배 되는 걸 만들겠다고 했다가 지금 다시 보도 제한 때문에 17층으로 됐습니다. 입법은 저희가 2015년 5월 달에 이제 공항 주변을 갖다가 풀어줘라 이런 입법을 했습니다.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기다리냐면 2026년까지 이카오에서 하는 세부 규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다시 작년에 2028까지 또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이카오가 있는 맥길 대학에서 항공법을 공부했는데요. 이카오 부속소 14에 4-2-4가 뭐냐면 장애물의 안전을 해치지 않으면 완화해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권고사항을 레코멘데이션을 이 권고사항한테 너무 쉽게 보는데 그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안 지켜도 되는 건 선택사항입니다. 옵션. 미 연방항공청에 이거 제가 뽑은 건데요. 3개월 동안 14,000건 정도를 검토해서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거의 6만 건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보다도 더 넓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법의 형평성 문제가 제주도에 드림타워를 개장했는데 이게 작년 12월 18일 날 오픈했습니다. 이게 169m에 38층입니다. 이게 신할주로 이 구할주로입니다. 이게 지금 요 정도 있었는데 여기서 2km입니다. 2km. 이게 원래 4km까지인데요. 이게 어떻게 해서 풀어졌냐? 이걸 169를 풀어주려니까 169가 여기 안테나하고 안 맞으니까 남조선 오름이라고 하는 요 높은 데를 기준으로 삼겠다. 우리 요 수평평원 안에 제일 높은 데를 이렇게 해서 풀어줬습니다. 이건 또 사라봉은 이쪽인데요. 이거는 뭐 특별한 게 아니고 이거를 해서 풀어줬습니다. 그러면 드림타워가 어디냐면 2km면 여기입니다. 4km면 우리 이쪽이니까요. 김포공항이 제주공항보다 더 횟수나 뭐 이런 게 적습니다. 그러니까 제주공항이 더 많고 그 다음에 제주가 한라산 때문에 이게 기상이 안 좋습니다. 돌풍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따지려면 저희는 지금 여기 개화산이 있지 않습니까? 128m 이거를 그 지표면까지 하면 여기 38점 올릴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있냐면 봉지산도 있거든요. 여기도 한 30점 올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15층밖에 안 되는 여기도 수명산 이런 게 있어가지고 더 올릴 수 있습니다. 충분하게 20몇 층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이건 언제 할 수 있냐? 당장 할 수 있습니다. 당장. 지금 해야 됩니다. 저는 저희 로펌에 있지 않습니까? 미안한 말씀이지만 제가 제이로테월드하고 포스코를 제가 했는데 저는 논문을 써서 내는 거지 제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 할 수 없냐? 누가 신청을 해야지 하죠.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데 현대 45, 15층인데 아까 저 SH 사장이 하셨던 분이 60조 정도 차이가 난다는데 지금 이거 손해배상 하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 쪽에. 그러니까 이제 이카오 공고사항에 따라서 이게 국내법입니다. 수평표면에 항공업체 검토회가 다른 데는 관두고 수평표면 4km까지만 항공업체 검토해서 풀어주자. 문제 없으면. 그 다음에 법의 형평에 맞게 제주 드림타워를 하려면 이거는 완전히 다 풀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말씀으로 저도 공부사 교수 출신인데 군에 걸려서 해당되는 데가 1000만 명이 넘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냐면 한 말씀만 드리면 무조건 45m 높은 데는 45m 15층만 풀어줘요. 성남. 그건 제가 대령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법에 있는 거를 하나 적용을 안 하는데 비행안전에 지장이 없으면 완화시켜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똑같이. 그래서 그 문제가 이제 1000만 명이 넘어 걸려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강서, 김포, 일산 미래 특구로 가기 위해서는 김포공항 주변의 교통 제한을 완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신 신성환 소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발제 잘 들었고요. 결국 이제 국가의 균형 발전이 되면 지방도 잘 살아야 되고 또 수도권도 함께 잘 살아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건 사실 제가 그 세종시 그 노조 대통령이 공약할 때 그때 한번 세종시도 생각해보면 생각한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 공항 쪽에 하나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이 고도 제한 부분을 풀자 하는 부분은 이건 좀 우리가 좀 박차를 가해서 하고 성남도 그럼 우리가 하게 되면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쟁점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는 과연 이게 미래 산업을 여기를 뭐를 할 거냐라는 부분인데 바이오를 할 거냐, 스마트 시티, 에너지 또는 IT 뭐를 할 거냐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는 뭐 의견 있으시면 좀 주시고요. 첨단 산업법, 산업단지법하고 이 문제를 우리가 좀 개정을 해서 김세용 교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가 결국은 땅을 결국 이제 싸게 사야 그래야 결국 이제 외국 기업도나 국내 기업 유치가 될 텐데 그런 방안 부분에서 뭔가 우리가 이런 데 인센티브를 주려면 뭐를 하면 좋을지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병원 부분이 필요한데 결국은 이 병원 부분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인하대학교 병원이 지금 이쪽 김포로 오려고 한다는 거죠. 관심이 있으시다고 그럼 인하대학 병원 얘기 조금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교육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교육 문제는 어떻게 풀면 좋을지 그 다음에 김포하고 결국 일산하고 다리를 놔야 될 텐데 그게 이제 지하로 놓게 되는지 육상으로 놓게 되는지 근데 여기가 철새 도래지가 있다고 해서 이게 환경 문제하고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부분가 아마 저희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또 한 말씀씩 예, 의원님께서 정리 잘 해주셨는데요. 약간 미래 산업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울 전체를 놓고 보면 홍릉 쪽은 이제 바이오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우주 기업들도 이쪽으로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재에서 하려고 했던 이제 AI 쪽은 아직은 좀 뒤지고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제 양재의 AI 허브가 되려면은 K호텔이라든지
8만 평씩 나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뭐 AI 다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그런 걸 중심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제 AI가 좀 유출을 하려면은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런 거 좀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쪽이 비교적 좋은 입지를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서쪽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서쪽은 지금 원래 처음 만들 때부터 지금 생태계 최정점에 LG가 있습니다. 그리고 LG에서 하고 있는 그 일들을 이제 받아서 밑에라고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강소기업들이 IT 위주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 전체적으로 지금 아직 못 봤습니다만 서울 전체적으로 보면은 바이오하고 IT가 한쪽씩 잡아주는 게 어떠냐. 물론 이제 요새는 점차 이게 바이오가 어디까지고 IT가 어디까지인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안 되고 옆에 이제 이대병원이 중요한 테스트베드가 될 수도 있는 조건도 있는데 어쨌든 기존에 있는 생태계를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한다면 IT를 중심으로 뭔가 융합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관점에서 보자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연세대학, 홍익대학, 서강대학 이쪽에 IT 관련 학부나 연구소들이 조금 와줬으면 하는. 그러니까 AI는 지금 그 서울대가 지금 와 있어요. 현재 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북쪽에는 이제 고려대, 키스트, 경희대 이쪽이 좀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런 이제 인력 주문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말씀드린 다시 저 첨단산업단지법이나 예자 유치에 관한 그 법 인센티브 여기에 대해서는 SH에서 좀 스타트된 게 있으니까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 제가 파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포 일산이 이제 철새 도래지긴 한데 저도 이걸 다리를 놔야 될지 해저 터널로 가야 될지 아니면 다른 교통수단으로 가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가본 생각이 없고요. 그리고 이 교육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부동산 문제하고도 관련이 되는데 제가 여기서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서울에서 집값이 그동안 이제 이번 정부 4년 동안에 몇 차례 계단으로 뛰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특목고 폐지 선언 이후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크게 갔던 게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이런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특목고나 자사고나 이런 것들을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방으로 좀 내려가야 되지 않는가. 기숙학교가 되겠죠, 물론 그렇게 되면. 그리고 이런 이제 강소특구나 이런 이제 특히 이제 과학이 필요한 곳에는 의도적으로 좀 과학 관련 고등학교들을 좀 놓아줘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뉴욕이나 보스턴에도 이런 의도를 갖고 들어가는 과학고들이 좀 있어요. 이게 이제 대학원까지 연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체적인 것보다는 이제 오늘 키가 됐던 거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은 아까 첨단 산업 단지법은 좀 개선이 좀 상당히 좀 시급하다 이렇게 보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호남용도 관련된 부분은 직주 근접 직주 일치 측면에서는 아주 심도 있게 고민이 돼야 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존의 우리나라 도시 개발이 퍼블릭 디벨로퍼들이죠. 퍼블릭 디벨로퍼들에 의해서 이제 주거복지가 같이 겸했기 때문에 이제 독과점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도시개발에 민간의 기술과 자본이 같이 좀 참여해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모델로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거기 안에 부동산의 다양한 금융기법들이 새롭게 좀 도입되면 좋겠다. 예를 들면은 특구를 뭐 3기 신도시를 만들었는데 알고 봤더니 다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살고 다른 도시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거기 산다면 직주 근접 직주 일치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장형 리츠 같은 부분들을 도입을 하면서 실제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거주할 수 있는 토대도 같이 마련해주는 이런 금융기법과 직주 근접 직주 근접을 같이 좀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양스럽게 강선이 이대 병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저 김포 쪽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인하대병원이라든가 이쪽 서쪽에 관심이 많은 1급 병원이 같이 좀 들어오면은 강화까지가 연계되면서
디지털 헬스케어 쪽이 각각의 3대 축으로 좀 같이 공존하면서 상승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그리고 K-뉴딜의 지금 스마트 하스피터, 스마트 헬스케어 이외에 스마트 스쿨과 에듀케이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강서, 김포, 고향 역시 여기에 스마트 스쿨에 연계되는 스마트 에듀케이션 서비스들이 좀 시범적으로도 빨리 먼저 좀 도입된다 그러면은 교육 문제에서도 조금은 앞서가는 쪽이 되겠다 말씀드리고, 아까 어떤 산업이 들어오면 가장 적합하겠는가 이런 말씀 주셨는데, 저는 김세윤 교수님 의견에 100% 동의하고, 반드시 이제 IT와 데이터 기반의 산업도 중심으로 도입되면 좋겠다. 그것이 모빌리티든 에너지든 AI든 간에 ICT 기반의 데이터 기반의 산업들이 좀 들어와줘야지만은 좀 더 창업도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신선한 육성도 조금 더 용이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한테 공군사학교 교수였으니까 공군본부에서 이제 고도지하나 성남에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좀 해결해라 그래서 이제 이카오고 갔다 왔다 했는데요. 이 보시면은 이게 성남입니다. 그 영장사 있는 쪽에서 지금 쫙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여기서 높이가 거의 뭐 한 20-30m 차이가 납니다. 20-30m 차이가 나는데 45m까지 그때 풀어줬거든요. 그러면 이 위에도 45m, 30m 저 밑에 낮은데도 45m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귀찮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미안한 말씀 드릴게요. 대령 때 여기 한번 다녀봤더니요. 이 가파른 데다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살고 있어요. 아, 그거 보고 야, 이게 진짜 현장에 가서 보지 않으면 이렇구나. 그런데 지금 이 주택 개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피가 마르거든요. 피가 마르는데 국토부는 기다려라. 2026년까지였다 2028년까지 또 기다려라. 그러면 다 접는 거죠. 그래서 임창 개발도 막 난리를 쳐다가 저도 회의 몇 번 했더니 나중에 하는 소리가 그거 진짜 됩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 제1롯데월드 할 때 7개월인가 걸렸고요. 그다음에 포스코 신재환 공장이 더 컸습니다, 사실. 근데 그거는 제가 6개월인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좀 뭐 미안한 말씀이지만 조사 한 번도 안 받았고요. 왜냐면 다 합법적으로 하는 거니까. 법에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비행안전 영향 평가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만약에 박차를 가시면 올해 안에 다 됩니다. 올해 안에. 그리고 성남도요. 올해 안에 거의 33층까지 다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 만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가서 뭐 거기 지역구 뭐 시의원 만나도 어렵고. 그래서 만약 지금 위원님께서 박차를 가신다면 거의 우리나라에 거의 민간공항 해가지고 군공항까지 하면 1,몇백만 명이 실제적인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도 기대를 하고요. 한 말씀만 더 좀 하면 제가 UAM 때문에 이제 한국판 뉴딜 거를 다 정책 보고서를 한번 봤거든요. 근데 거기에 좀 빠진 게 드론 쪽이 좀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4차 산업하고 사실 드론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드론 택시 나오고 있는 것들하고. 그래서 좀 기회를 주시면 이쪽을 해서 좀 지금 이게 아무래도 세계적인 경쟁인데요. 그래서 기간 산업으로 깔 수 있는 것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현대 같은 데도 경쟁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하고 우리가 한번 성남시장님, 은성수 우리 시장님, 은수미 시장님, 은성수 그분은 금융위원장이십니다. 은수미 시장님하고 한번 해서 고도제한 문제는 이게 어쨌든 주택을 보험 양하고도 관련이 있고 또 삶의 질하고도 관련이 있으니까 이거는 현장도 방문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결국 이제 미래 산업 부분에서 IT와 데이터 기반, ICT 기반 그 얘기는 한번 더 연구를 해보도록 하고요. 드론 부분에서 우리가 뉴딜에 들어가는 부분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김소영 교수님 말씀하신 이 특목고를 지방에는 허용해주고 기숙형 학교 같은 걸 해서 정말 민족상업고등학교 이런 게 지금 문 닫기 직전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에 대한 좀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과학고등학교 이런 것을 우리가 마곡지구나 김포나 일산 이런 데 있으면
실제로 오늘날 강남이 됐던 것도 경기고등학교나 좋은 고등학교가 갖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듣고 보면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조금 더 연구를 해봤으면 직주 근접, 그러니까 아까 그 일자리도 있고 아예 집도 있고 이런 일체형이 있다면은 저희가 좀 생각하는 건 초등학교 한 몇천 평씩 되니까요. 주변에 좀 더 사면 그러면 돌봄도 있고 그러면 아예 6학년 졸업할 때까지 거기서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좀 획기적으로 우리가 돌봄 문제도 해결하고 교육 문제도 해결하면서 집 문제도 해결하고 그런 것도 좀 생각하고 우리가 일본의 도시마 구청 같은 경우에는 5층까지는 구청 쓰고 그 위에는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사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게 경찰 아파트죠. 그러면 치안 문제가 제일 좋겠다 했습니다. 그런 공공기관하고 주거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어차피 땅값이 비싸니까. 근데 어쨌든 직주 근접이 가능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우리가 하루에 보통 2시간, 2시간 반 정도 하는데 이것만 줄여주면 인간의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획기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봐지면서 직장과 주거가 일치하거나 근접한 그런 미래도시 그리고 이제 김포공항을 좀 국제적인 공항으로 더 키우고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LG가 있는 마곡하고 김포하고 일산하고를 또 하나의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만들자 이런 프로젝트를 힘을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 분 전문가와 이광재 의원님 토론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